사과가 이 정도면은 약 반 개 정도 됩니다. 당근 이제 작은 걸로 해서 한 컵이면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되고요. 비트는 이 정도. 비트는 한 반 컵에서 3분의 1컵 정도. 안녕하세요. 세상연구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기적의 ABC 뉴스를 쓴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입니다. 1999년에 의사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25년 차 의사이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2003년에 취득하고 지금 2006년부터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와 국제진료센터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있으신데요. 그때 또 한참 저탄고지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갑자기 앉아서 TV 보는데 갑자기 손이 막 마비될 정도로 저려서 뭘 못 잡을 만큼 손이 심하게 저리더라고요. 여기도 저린 것 같아요.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앞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딱 뭘로 꽉 조이는 듯한 느낌. 사실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증상이 별로 없죠. 당뇨병이라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 전 단계, 즉 당화혈색소 5.8에서 6.4에 있는 공복혈당이 100이 넘는 이런 분들도 관리를 하지만 예전에는요 전혀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데 공복혈당이 200이 넘고 당화혈색소가 7.5, 8.0이 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 탄수화물은 몸에 좋지 않으니 과일을 섭취해야겠다. 왜냐면 과일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으니까. 아침 식사 대신 양배추, 당근, 사과를 갈아 드신다고 합니다. 이거 많은 양을 먹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놓고 먹거든요. 식사 대신 드시는 거예요? 네, 아침 식사 대신. 이유는 딱히 없지만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하고 책에서 보고 완전 배출을 위해서는 이 주스가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듣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과일 채소 식단. 가공식품을 줄이고 사실 주스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착즙, 액체류만 들어오고 건더기가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원어인 후스는 떠먹는 죽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스에 대한 정의를 잘못 오해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 그 껍질에 있는 이 우로르산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이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건더기와 함께 다 걷어지고 똑같은 당을 먹어도 주스 또는 액체로 마시게 되면 배가 부르지 않지만 사과를 먹다 보면 쉽게 배부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소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걷어내고 액체로 마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설탕물을 마시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혈당 스파이크와 더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는 혈관 건강을 망치는 그런 습관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그 정보들을 실천하시기 전에 대학병원, 큰 병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만 한번 해보시면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혈압약, 당뇨병,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 매일 만성질환을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만성질환으로 늘 방문하는 동네 우리 주치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지금 드시는 약물하고 충돌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가장 좋은 건강 레시피를 주실 텐데 안타깝네요. 우리 몸에서 혈당에 관련된 기전 중에 재미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혈당, 혈액에 있는 당의 높이, 혈액에 있는 당의 농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씹어서 소화효소가 결합 후 그것이 위에서 또 분해되고 또 소화효소를 한 번 더 십이지장 등에서 받아서 연동운동으로 잘게 쪼개진 다음에 그것이 흡수돼서 나오는 포도당과 주사로 포도당을 주입했을 때 포도당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왜냐하면 먹어서 혈당 수치가 예를 들어서 140이다. 주사를 맞아도 140을 맞춰서 똑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실제로 소화효소, 입에서 씹어서 보내는 신호와 위를 지나갈 때 또 췌장을 지나갈 때, 소장을 지나갈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라든지 GLP-1, 글루코스 라이크 프로테인, 글루코간 라이크 프로테인 이러한 소화효소들이 실제로 혈당만 단순히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당에 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착즙을 한다는 것은 당이 들어있는 액체와 약간의 미네랄, 약간의 비타민을 마시는 건데 그런 거는 아주 급격하게 마치 설탕물에다가 비타민을 풀어놓은 것처럼
혈당을 올리는 거죠. 하지만 죽처럼 만들어진 건더기가 있는 그런 주스라고 하면 삼킬 수가 없으니까 씹어 먹게 되고, 또 죽처럼 떠먹게 되면 씹는 저작근육과 그 안에 있는 수용성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와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파괴되지 않는 미네랄들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블렌더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용매와 용질, 즉 사과로 가정하자면 사과 즙의 액체 형태와 건더기가 균등하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조금 걸쭉하게 삼키면서 씹어 드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적의 ABC 주스, 이 책을 쓴 사람이 저입니다. 이 사진보다는 지금 더 뚱뚱한지 날씬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78kg, 77kg를 유지하려고 살거든요. 제가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해외 영양학자 분들이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맞는, 그리고 정확하게 계량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앞부분에는 좀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거를 종이컵 등으로 또는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는 흔한 커피잔 등으로 계량해서 만드는 방법과 또 이것을 그냥 액체 형태로 건더기 없이 먹는 것보다는 죽처럼 떠먹는 방법, 그리고 위장장애가 있거나 또는 콜레스테롤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나이트로젠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경우라 하면 뭐 비트를 피해야 된다든지 캐럿의 C 대신에 캐베지의 C, 양배추로 바꾸는 ABC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ABC 주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ABC 주스의 뜻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주스의 첫 번째 A는 바로 사과, 애플이었습니다. 사과 너무 좋죠. 이 사과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사과 껍질 밑에 있는 우르솔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는데 착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항산화, 그다음에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과는요, 당도가 높은 데 비해서 당지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다? 쪼개보면 사과 안에 잘 보면 과육이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 안에 들어있는 건더기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사과의 과육이 우리가 씹어 먹게 되면은 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면서도 건강한 당을 선택할 수 있어서 애플, 사과를 선택했고요. ABC 주스의 B는 바로 비트였습니다. 요즘에는 비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돼서 정말 구하기가 쉬운데 비트를 처음 선택하게 된 거는 비트 주스라고 하는 것이 2010년 전후로 해서 미국 헐리우드 셀럽들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 비트의 그런 효과는 뭐냐면 실제로 소장에서 지방을 흡수를 저해시키고 또 혈액 중에 비트의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주스가 서양 그리고 또 영양학자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트가 예전에는 약간 가격이 고가였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비트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해봤는데 양을 좀 조절해보고 만약에 속이 좀 쓰리다 하면 쪄먹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던 그 BT 주스의 B가 ABC의 B였습니다. 그리고 당근입니다. 당근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제일 먹기 싫었던 야채 중에 하나가 당근 아니었나요? 최근에 생으로도 많이 길게 먹는데요. 이 당근에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E가 실질적으로 내장 지방의 축적을 막아준 열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근 이 자체도 실제로 당도가 높아서 많이 드신다면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고 혈당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네, ABC 주스의 C, 바로 캐럿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애플의 A, 비트의 B, 당근, 캐럿의 C를 따서 ABC 주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ABC 주스의 표준 레시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우리가 사과도 잘라 놓으면 얼마나 먹은지 모를 정도로 많이 먹는 경우도 있죠. 저는 포도를 안 먹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당지수가 높아서 집에서 있는 종이컵이 없으면 이러한 일반적인 커피잔 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과가 이 정도면은 약 반 개 정도 됩니다. 당근 이제 작은 걸로 해서 한 컵이면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되고요. 비트는 이 정도. 비트는 한 반 컵에서 3분의 1컵 정도. 요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비트를 드시게 되면 간혹 공복에 속이 쓰리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양을 반이나 또는 3분의 1 정도 맞추면 되고요. 여기다가 물 반 컵 해가지고 믹서기 또는 이제 블렌더로 갈아주는데 여기 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강한 성인을 위한 ABC 주스의 기본 레시피는 모두 다 생으로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갈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이 쭉쭉쭉 물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지름밥 또는 죽처럼 기울였을 때 천천히 흐르는 정도의 강한 점성을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공복에 죽처럼 떠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건강한 성인을 위한 ABC 주스, ABC 죽이라고 할까요? 설명드렸는데, 혹시나 위장장애가 있거나 또는 협심증으로 인해서 관상동맥 질환 치료받고 있거나 과거에 뇌졸중 등으로 해서 혈관 확장기 드시는 분들, 스텐트 하고 계신 분들은 다양한 약제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비트 섭취가 혹시 약 작용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또 간혹 나는 당근의 흙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ABC 주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또 ABC 주스냐고요? B는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는 당도가 높아서 걱정이 되지만 실제로 마그네슘이라든지 기타 많은 이런 미네랄 등이 들어있어서 건강한 과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쌀과는 똑같이 반 개 정도 해서 한 컵 정도 또는 한 컵 좀 안 되게 쓰시면 되고요. 바나나는 반 개 정도 넣습니다. 반 개. 하나 다 먹으면 살쪄요. 반 개 정도 넣고요. 그러면 이 C, 당근의 캐롯을 대체할 이 C는 바로 변비 예방과 위장 장애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 캐비지의 씨였습니다. 이 양배추 같은 경우는 양을 잘게 채 쓴 다음에 한 컵 다 또는 한 컵 반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물 반 컵. 왜 미지근한 물 하시냐고요? 이 양배추 비린내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다음달 쾌변 제가 보장합니다. 사실 ABC 주스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유통을 위해서는 변질을 막기 위해서 가압을 하거나 또는 그러면 안 되지만 보존체를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가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미네랄이나 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건더기가 그대로 있다고 해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저는 집에서 직접 해먹는 편인데요. 저는 일요일에 가족들이 공복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거든요. 사과 2개, 비트 반 개, 또는 바나나 1개 반, 당근 1개 반, 또는 양배추 반 통으로 ABC 주스를 직접 블렌더나 믹서로 갈아서 이렇게 컵을 넣고 일요일 오전에 한번 드시면 좋고, 수요일 정도로 해서 조금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 2회 정도 드실 걸 권하고 싶고요. 이 정도 드신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한 섬유소 부족을 타파할 수도 있고, 미네랄이나 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을 자연에서 얻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랫배가 점점 커지거나 나이살, 갱년기 타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시간이 쫓겨서 편의점 음식 먹느라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되는데 거기에 무너진 이 식이섬유 섭취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앞으로 6주, 12주 사이에 좀 드라마틱한 변화, 이 벨트의 하나를 줄이고 싶다, 1인치를 줄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4회 이상 공복으로 드시면 좋고, 저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실 때 당근의 흙냄새나 걱정이 된다고 하면 살짝 쪄서 드신다고 하면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건들지 않으면서 드시니까 이 대변의 양도 들어가고, 탄수화물 섭취를 했을 때 탄수화물이 소장벽으로 뚫고 들어간 걸 차단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내장지방을 활용해서 뱃살을 타파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 4회 정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식이 조절, 체중 조절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몇 킬로를 감량했다 이런 분들보다는 제 주변에는 유지어터라고 하죠. 우리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체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 체성분을 유지하는, 즉 근육과 지방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사실은 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단기간에 빼셔야 되는 분들,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과다한 체지방이나 중성지방 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ABC 주스 12주 요법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월 1kg에서 1.5kg 정도 자연스럽게 줄이기 좋고요. 그거 아시죠? 사과와 비트를 먹으면서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잘생긴다는 사실. 가끔 빵도 먹고 싶고 국수도 먹고 싶다고요? 양배추를 충분히 드시게 되면 과다하게 섭취한 탄수화물들이 흡수를 막고 변으로 나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짠! 세상연구소 구독, 좋아요 다 누르셨죠? 예, 세상연구소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ABC 주스 책으로 읽으시면 좋지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딱딱딱 핵심만 정리해 드렸는데 어때요? 어려우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인터넷 쇼핑 잘 못하는 사람도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해서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주말에 한번 가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